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농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농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미국 수출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론 머스크도 몰빵 중인 원전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농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1,3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자료를 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미국 원전 수출이 결정이 났고요. 그 승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도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대장주 꼭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유가가 말도 안 되는 130달러 금방까지 급등이 나와주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뭐 니켈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자재가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결국에는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원전 이슈가 이제 대한민국 내부에서 미국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까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원전 이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천천히 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출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미국 원전 성능 검증에 한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미국 성능 검증에 국내 중소기업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고요. 슈어소프트테크는 두산중공업과 함께 미국의 뉴스케일사와 CRDS INC의 이 검증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CRDS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 중성자를 흡수하는 재료로 피복된 제어봉을 원자로 노심의 삽입 및 인출의 핵연료 반응도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잘 핵연료가 반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업 대상인 SMR 원전은 소형 모듈 원자로인 스몰 모듈러 리액터로 이번 대형 원전에 비해서 1만 분의 1 사고 확률과 절반 수준의 건설 비용으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원전입니다. 이거를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땅의 크기도 거의 100분의 1 크기고요. 돈도 거의 10분의 1의 돈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바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다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다. 그게 바로 SM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원전이 터지냐 안 터지냐라고 할 때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SM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는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독자 검증 기술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해서 20년간 원자력을 비롯해 자동차, 국방 등 고신뢰, 고위험 산업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이 차세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시장이 거의 뭐 600조, 700조, 800조 하죠. 경쟁력이 있음을 인정을 받은 상태고 글로벌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원전에 대한 특히 SMR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대한민국 기술이 들어간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전용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를 또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기술이 현재 미국으로 좀 많이 나아가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아베 스틸은 미국의 캐스크 완제품을 수출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글로벌 핵연료 운반 저장 기업 오라노티엔 수주를 받은 캐스크 17기를 수출을 했고요. 원전 가동 시 사용한 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원전 가동을 하고 우리가 원전을 친환경이라 못한 이유가 핵연료를 이제 흔히 폐연료죠. 폐연료봉을 갖다가 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뭐 배터리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사능이 터지죠. 그러다 보니 이 옮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옮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반 저장 용기를 누가 세아베스틀이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캐스크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의 운영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때도 안전하게 필요한 설비인데 중요한 건 원전 해체를 떠나서 운영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트는 원전 해체를 포함한 원전 시장 전반을 공략하는 부분이고요. 원전 해체 시장이 약 550조 원이지만 결국에는 뭐다?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어 해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핵을 많이 이 해결료를 또는 우라늄봉을 많이 썬 다음에 그걸 옮길 때 쓰는 저장 용기를 사비스텔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수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최근에 원전 관련된 수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오케이 대한민국 기술력이 미국의 원전 기술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원전 지금 투자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 유럽만 하고 대한민국도 이제 막 시작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전이 친환경 기술이라면 그러면은 미국에서 친환경 기술을 사실상 가장 먼저 앞세워서 투자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원전 별론데 그러면 원전 별론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지지 발언? 유럽의 원전 가동 확대를 촉구를 했고요. 우리가 그냥 방사능 없다라는 거 먹어서 보여주고 응원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라고 직접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 몸으로 안전성 검증하겠다. 뭐 쫄지 마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적극. 그러니까 나도 한번 원전을 만들어 보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에서도 직접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참여를 했었고요. 현지 시각으로 3월 7일 유럽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원전의 가동률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백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힘들었고 당연히 그걸로 만들면 전기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만큼을 원자력으로 채워서 이거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국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며 극단적 상황에는 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석유 생산 확대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라면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다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방사능 위험과 관련해 잘못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직접 현지 농산물을 먹는 모습을 TV로 중계하겠다. 원전은 그 정도로 무섭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내 몸을 한번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뭐 머스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나아가서 원전이 터져도 안 위험합니다를 몸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일론 머스크가 원전을 무조건 확대를 해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냥 지금 분위기에 따라 유럽도 친환경이라고 하고 미국도 친환경이라고 하고 다 같이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2021년입니다. 작년 2021년 9월 26일이죠. 한창 원전 얘기가 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보다 몇몇 국가 탈핵 움직임에 놀랐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이미 2021년 9월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강요를 하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원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 보시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테크 위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관해 묻는 말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류는 태양, 풍력, 수력 등에서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무서운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지 말아라. 적어도 더 늘리기 싫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없애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머스크는 원래부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7월, 그러니까 2021년 7월 암호화 위원회 이 비워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현대식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매우 안전하다. 매우 극도로 안전한 원자력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 멘트로 봤을 때는 직접 안전한 원자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미국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재생에너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서도 뭐 2022년도에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친환경 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일론 머스크는 꾸준히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뭐다? 원전은 옳다. 원전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가 아니라 무조건 옳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후쿠시마 터지고 쭉쭉쭉 오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전은 안전하고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추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충분히 일론 머스크도 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뜬금없이 탈원전에서 갑자기 이 원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전 세계가 원전을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원전이 좋다 좋다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 알겠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탈원전하다가 갑자기 왜 원전 회기 발언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가 들썩했습니다.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갑자기 했다라는 거죠.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재촉하고 원전의 적절한 가동률 유지를 촉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주장은 국민 기만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망언이다 뭐 이렇게 좀 강조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동 중인 원전을 한꺼번에 모두 정지시키는 것이 탈원전이라는 관계자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앞으로 이제 60년 동안 추진하는 장기 목표일 뿐이라는 이 주장 역시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멀쩡하게 진행 중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을 시켰고 7천억 원을 투자해 연장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을 조작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 사실상 불법 행위를 거부하는 부하 직원에 나서서 좀 여러 가지 좀 재판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기가 5년이나 늦어진 신한울 1, 2호기와 내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도 정말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또 두산중공업이 제작해 놓았던 원자로의 주기기 또한 사실상 쓰지 못하다 보니까 좀 폐 처리되거나 문제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매입까지 진행 중이었던 천지대증 원전은 건설 자체가 백지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게 탈원전이지. 사실상 지금 뭐 움직이고 있던 원전을 줄인 게 아니라 만들려던 것도 막은 것도 탈원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전 산업과 인재 육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원전 부품 산업의 메카로 쭉 섰던 창원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2019년 국내 원전 산업계 매출은 3년 동안 약 25%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또는 100억이었으면 75억 수준 또는 70억 수준으로 하락했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5조 8,6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기가 또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고 4월과 10월에 전기요금 인상도 좀 문제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태양광 풍력은 안 되죠. 왜? 태양광에는 태양광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거기에 먼지가 쌓입니다. 또 거기에 또 누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나 똥을 싸요. 그럼 이거 닦아줘야 돼요, 누가. 그럼 당연히 거기 인력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제적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여기다가 막 풍력을 막 이렇게 막 세워 놓으면은 풍력을 막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바람이 가다가도 좀 멈추거나 또는 이 바람이 멈출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뭐냐?"라고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말처럼 그냥 뭐 친환경으로 태양광, 풍력 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나 유가 급등이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탈원전의 포기는 필연이다. 어차피 원전을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을 써야 한다는 거고,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감원전은 탈원전의 포장이다. 결국에는 원전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전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도 역시 기적이고, 아마 계속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시작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약 10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이게 20만 명만 넘어서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해보자 얘기 나오는 건데, 10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아마 이 다시 한 번 더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친환경 에너지에 따라서 원전을 다시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원전을 회귀하면은, 근데 중요한 게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다른 에너지보다 효율이 있다라는 게 이게 확실하냐?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전을 굳이 회귀하는 이유는 원전만 정상화하면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124조 아낍니다. 그러니까 100조 아끼고 원전 쓰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원전 있는 거 쓰고 안 없애고 그냥 온실가스 아끼는데 100조를 벌자라는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원전의 수명만 연장해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과 달성을 하면서 124조 원을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00조를 아낄 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124조를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을 지낸 이정호 서울대 원자력 미래기술전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가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원전만 정상화해도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아마 이 온실가스를 계속 감축해 나갈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은 태양광 설비는 2022년보다 72.4기가와트 많은 93.4기와트가 늘어야 되고, 풍력도 17.7기가와트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이 경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대폭 확충되면서, 이게 에너지를 저장 많이 해야 되니까 전체 투자비는 약 273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완공되고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계속 운전할 수 있게만 해도 비용은 얼마? 여기서 절반으로 124조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10기 중 8기를 계속 안전하게 가동을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20% 기준 태양광 설비는 25.8기가와트만 추가하면 된다. 아까 93기가와트였는데 3분의 1로 줄었죠. 이 경우 추가 투자비는 149조로 124조 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똑같이 줄이는데 중요한 건 돈은 124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에? 여기 그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굳이 우리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124조를 더 쓰면서까지 원전을 안 쓸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원전이 안전하고 충분히 에너지를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낫다면 당연히 124조를 줄이는 원전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 그러면은 원전을 계속 쓰는 게 맞고 계속 이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누가 원전의 대장주였던 두산중공업도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원전 유턴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올해 수주 잔고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몰렸던 두산중공업 23개월 만에 약 2년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한 데다가 충분히 이슈가 되지 있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 두산중공업의 수주잔고는 12조 8,200억 원으로 2020년 말 14조 2,934억 원 대비해서 약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준 거죠. 이 수주잔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 이번 올해부터 시작해서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다소 영업 환경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을 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구조조정을 마친 두산중공업은 공격적인 수주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자립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원전이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좀 수혜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은 두산중공업도 실적이 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전 업황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산중공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산중공업도 수주가 정상화되고 반등이 나오면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원전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그 어떤 에너지보다 중요한 거 알겠고 이번 이 정책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다 원전은 계속 개발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 근데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원전이 필요한 거를 내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가? 원전을 왜 써야 되는지. 그게 바로 이거죠. 한전의 전기세 인상입니다. 이게 2021년 12월 28일에 결정이 난 건데 사실상 이제 에너지가 계속 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결국엔 전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전기세가 인상이 됩니다. 언제부터? 4월부터 10월 계속 이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전력 대표이사가 내년에 상승하는 전기요금을 분산해서 반영한다. 어쨌든 전기를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고 몇 프로 안 돼 보이지만 정말 이거는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1,950원 정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 연료비 이외에 나눠 9.8원 그리고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시기 언제다? 4월 1일부터. 그 원전이 언제부터? 적어도 4월부터는 필요해야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이 전기세 상승이 멈출 수 있거나 내릴 수는 없더라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2024년 이후로 분산한 것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에너지를 조금 더 아까 124조 줄여가지고 원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기준 연료비 상승분 9.8원 킬로와트시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 4월과 10월에 올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후환경 요금도 늘어났고요. 최종적으로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가격 인상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고 했을 때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력 생산 원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지니까 가격을 인상한다는 뜻이죠. 근데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엔 원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기세 인상까지도 피부로 언제 4월 1일부터 와닿기 시작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원전 관련주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원전 관련주를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은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한신기계, 네, 그 다음에 에너토크 이렇게 우리가 뭐 한전기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일진파워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안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또 급등이 나왔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공개해드리는 기업은 새로운 그러니까 후속 원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한전 KP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진이고요. 세 번째가 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원전이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전히 대장주는 이 기업들이고 그 후속주로 이 세 종목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지속적인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까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나요? 급등 잡는 법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매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고,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나 매매법이나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입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 또는 갤럭시,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내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 버튼 누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는 추천주 누르시고 3만 명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배포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알집으로 보조지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이렇게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3월 8일, 3월 10일까지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요일 날 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 올려놨는데, 이미 8일 날 추천한 종목이면 나쁘지 않게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5, 6% 정도. 그 후속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오늘도 시장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죠.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나 강의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왜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어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4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